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바빠서 나를 챙길 시간이 없는데 나 혼자 괜찮을까? 하며 걱정하신 적은요? 혹시 이제 나이 들었으니 자식들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조금씩 의존적으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68세의 생활 코치입니다. 40년 넘게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과 함께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나누며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일인지 배워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맡길 필요는 없어요. 작은 습관들로 스스로를 돌보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건 언제나 가능하답니다. 특별한 돈이나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어요. 하루 510분 독립적인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습하고 제 고객들에게 추천해온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기 위한 5가지 독립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돈 관리, 건강 챙기기 같은 것들이 삶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저는 지금 68세인데 매일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내 삶을 내 손으로 꾸려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로부터 선생님, 68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가족들로부터도 할머니, 언제나 씩씩하시다. 라는 칭찬을 듣곤 해요. 이 습관들은 단순히 독립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감을 키우고 매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자식에게 덜 의지하고 싶다거나 내 삶을 더 당당히 꾸리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독립 습관은 간단한 돈 관리 기기예요. 자식들에게 돈 좀 보내줘라고 말하기 전에 내 돈을 내가 관리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은행 일은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손을 놓으신 적은요? 혹시 나이 들었으니 돈 관리는 복잡하다고 느끼신 적은 있으신가요? 돈 관리는 독립의 첫걸음이에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내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60대 이후에는 생활비, 의료비, 취미, 생활비 같은 것들이 달라지면서 간단한 돈 관리 습관이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돈을 스스로 관리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 주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돈 관리는 내 삶의 지위야. 간단히 시작하면 마음이 당당해져. 저는 매주 10분 작은 수첩에 수입과 지출을 적어요. 예를 들어 연금이나 용돈으로 들어온 돈을 기록하고 시장에서 장 본 금액, 전기세, 친구와 차 마신 비용을 적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510분만 시간을 내서 간단한 돈 관리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작은 노트에 이번 주 수입 연금 50만 원이라고 적고 지출 시장 3만 원, 약값 2만 원처럼 간단히 써보세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다면 간단한 메모 앱에 기록해도 좋아요. 만약 은행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동네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간단한 통장 정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가 많답니다.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도
내가 쓰는 돈을 파악하는 거예요. 78세의 고객 김할머니가 계셨어요. 김할머니는 돈 관리는 자식들 몫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5분 지출을 적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2개월 뒤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겠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김할머니는 수첩에 기록하며 자식들에게 덜 의지한다고 하세요. 돈 관리는 마음에 여유를 주는 씨앗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당당해졌어.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일요일 저녁 5분 이번 주 지출을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돈 관리가 독립의 첫걸음이니까 간단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 작은 노트를 펴보세요. 마음이 좋아 내가 해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돈 관리를 시작해서 마음이 한결 당당해진 느낌이 드시죠? 두 번째 독립 습관, 기본적인 건강 관리 루틴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식들에게 병원 좀 데려가 줘라고 부탁하기 전에 내 건강을 내가 챙기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며 가볍게 여기신 적은요? 건강은 독립의 뿌리예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통해 몸을 튼튼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60대 이후에는 소화, 관절, 혈압 같은 건강 요소들이 달라지면서 간단한 건강 루틴이 병원 방문을 줄이고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 루틴은 내 몸에 좋은 친구야. 조금씩 챙기면 삶이 자유로워져. 저는 매일 아침 10분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 한 잔 마시기를 챙겨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쭉 뻗는 스트레칭을 하고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매달 혈압을 재고 약을 잊지 않도록 상자에 정리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510분 간단한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5분 동안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팔을 쭉 뻗는 동작을 10회 해보세요. 약을 먹는다면 요일별로 약 상자를 정리하거나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 잊지 마세요.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 준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보세요. 만약 운동이 어색하다면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여 보세요. 80세의 고객 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건강은 자식들이 챙겨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침 5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한 달 뒤에 몸이 가볍고 병원 갈 일이 줄었어요.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 박 할아버지는 매일 스트레칭하며 자식들에게 덜 의지한다고 하세요. 건강 루틴은 몸을 위한 따뜻한 손길 같은 거예요. 몸이 고마워 튼튼해졌어.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아침에 5분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독립의 기반이니까 간단한 루틴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 5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몸이 좋아 힘이 났어. 라고 말할 거예요. 돈 관리를 시작하고 건강 루틴을 챙겨서 삶이 한결 자유로워진 느낌이 드시죠?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자식들에게 덜 의지하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아직 독립을 돕는 3가지 습관이 남아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 삶을 더 당당히 꾸리는 방법을 계속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기 위한 독립 습관에 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2가지 중요한 습관을 함께 살펴봤죠. 간단한 돈 관리는 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마음의 여유를 주고 기본적인 건강 루틴은 몸을 튼튼히 해 병원 방문을 줄여줍니다. 벌써 일요일 저녁에 지출을 적고 아침에 5분 스트레칭을 하며 내 삶을 내가 챙기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지 않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은 마치 내 삶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자식들에게 덜 의지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더 당당히 웃을 수 있죠. 68세인 저도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매일 공원 산책을 즐기고 고객들로부터 선생님 68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손주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 독립을 돕는 3가지 습관이 남아 있어요. 오늘은 그중 2가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내 삶을 더 당당히 꾸리는 방법을 이어가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3번째 독립 습관은 간단한 집안일 스스로 하기예요. 자식들에게 집 청소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안일은 자식들이 와서 해주겠지 하며 손을 놓으신 적은요? 혹시 나이 들었으니 힘든 일은 피해야지라고 느끼신 적은 있으신가요?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건 독립의 큰 발걸음이에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간단한 청소, 요리, 정리 같은 일을 내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60대 이후에는 체력이 조금 줄어들지만 가벼운 집안일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집을 내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스스로 집을 관리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 주고 내 삶의 주도권이 생긴답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집안일은 내 공간의 숨결이야. 조금씩 하면 마음이 뿌듯해져. 저는 매일 1015분 간단한 집안일을 챙겨요. 예를 들어 아침에 식탁을 닦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정리하거나 저녁에 방바닥을 가볍게 쓸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냄비에 된장국을 끓여 먹죠. 이렇게 하면 집이 깨끗하고 마음도 가벼워진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510분 할 수 있는 간단한 집안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식탁을 물걸레로 닦거나 저녁에 옷을 개켜 정리해보세요. 요리가 익숙하다면 간단한 계란찜이나 채소 볶음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만약 체력이 걱정된다면 무거운 청소는 자식들에게 맡기고 가벼운 정리만 하세요. 작은 바구니에 세탁물을 모으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이 달라진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면 더 즐거워져요. 79세의 고객 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집안일은 자식들이 한다며 손을 놓으셨어요. 제가 하루 5분 식탁을 닦아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2주 뒤에 집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할머니는 간단한 요리를 하시며 자식들에게 덜 의지한다고 하세요. 집안일을 하는 건 집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내 공간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아침에 5분 식탁을 닦거나 옷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작은 집안일이 독립의 기반이니까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 식탁을 닦아보세요. 마음이 좋아, 뿌듯해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간단한 집안일을 시작해서 집이 한결 따뜻해진 느낌이 드시죠? 4번째 독립 습관,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식들에게 외로우니까 자주 와줘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집에만 있어도 되지 하며 사람들과 덜 만난 적은요? 혹시 사회활동은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느끼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회적 연결은 독립의 활력소예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친구, 이웃, 동네 모임 같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60대 이후에는 외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교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기가 생긴답니다. 게다가 사회적 연결은 자식들에게 감정적 의존을 줄이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와의 대화는 마음의 햇살이야. 자주 만나면 삶이 밝아져.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동네 친구나 이웃과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해요. 예를 들어 수요일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엔 이웃과 공원을 한 바퀴 걸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외로움이 줄어든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1시간 정도 친구나 이웃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이웃과 15분 산책을 계획해 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어떤 모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바둑 노래, 교실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전화로 친구와 10분만 이야기를 나눠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자식들만이 내 유일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81세의 고객 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최 할아버지는 자식들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동네 경로당에 가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한 달 뒤에 친구들과 바둑두니 외롭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 최 할아버지는 매주 모임에 나가시며 자식들에게 덜 의지한다고 하세요. 사회적 연결은 마음을 위한 따뜻한 포옹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밝아졌어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이번 주말 30분 동네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독립의 활력이니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마음이 좋아 따뜻해 라고 말할 거예요. 집안일을 스스로 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서 삶이 한결 풍성해진 느낌이 드시죠? 이런 습관들로 자식들에게 덜 의지하고 내 삶이 더 주도적으로 변할 거예요. 아직 독립을 돕는 마지막 한 가지 습관이 남아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 삶을 더 당당히 꾸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기 위한 독립 습관에 대한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파트에 이르렀어요.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습관을 함께 살펴봤죠. 간단한 돈 관리는 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마음의 여유를 주고 기본적인 건강 루틴은 몸을 튼튼히 해 병원 방문을 줄여줍니다. 간단한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건 집을 내 공간으로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건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죠. 벌써 아침에 식탁을 닦고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지 않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은 마치 내 삶에 단단한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아요. 자식들에게 덜 의지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 당당히 웃을 수 있죠. 68세인 저도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매일 공원 산책을 즐기고 고객들로부터 선생님 68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습관을 소개하고 이 5가지 습관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을 꾸준히 하면 60대, 70대, 80대에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5번째 독립 습관은 새로운 배움과 취미 즐기기예요. 자식들에게 시간이 안 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무리야 하며 주저하신 적은요? 혹시 취미는 젊은 사람들 목기지라고 느끼신 적은 있으신가요?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는 독립의 활기찬 동력이에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내 시간을 채우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하죠. 60대 이후에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가 삶에 기쁨을 주고 정신적으로 활력을 유지해 줍니다. 게다가 취미는 자식들에게 감정적 의존을 줄이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배움은 마음의 새싹이야. 조금씩 즐기면 삶이 반짝여. 저는 일주일에 2~3번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를 즐겨요.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서예를 배우고 집에서 간단한 뜨개질을 하며 손주에게 목도리를 만들어줘요. 가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요리법을 익히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즐겁고 마음이 충만해진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30분 1시간 정도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리는 그림 그리기 강좌에 가보거나 집에서 간단한 꽃꽂이를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어르신 요가나 간단한 노래, 배우기 같은 영상을 찾아 따라 해보세요. 만약 새로운 게 어색하다면 예전에 즐기던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젊을 때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불러보거나 간단한 바느질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즐기는 게 목표랍니다. 83세의 고객 박할머니가 계셨어요. 박할머니는 시간이 너무 남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워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2개월 뒤에 글씨 쓰는 게 재미있고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박할머니는 서예를 즐기시며 자식들에게 덜 의지한다고 하세요. 새로운 배움과 취미는 마음을 위한 반짝이는 선물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즐거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이번 주 30분 동네 복지관에 전화해 강좌를 알아보거나 집에서 간단한 뜨개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취미가 삶의 활력이니까 즐거운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 새로운 걸 하나 시도해 보세요. 마음이 좋아 반짝여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5가지 독립 습관 간단한 돈 관리, 기본적인 건강 루틴, 간단한 집안일, 사회적 연결,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모두 살펴봤어요. 이 습관들은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당당히 꾸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68세인 저는 이 습관들 덕분에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서예를 배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60세쯤 됐을 때 저도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하며 의지했어요. 하지만 이 습관들을 하나씩 쌓으면서 내 삶이 더 주도적으로 변하고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더 당당해졌죠. 86세의 고객 김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바빠서 외롭다고 하셨어요. 제가 돈 관리와 친구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2달 뒤에 마음이 가볍고 삶이 즐거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김 할아버지는 이 습관들로 매일 더 당당해졌다고 하세요. 이 습관들은 삶의 따뜻한 빛 같은 거예요. 이 5가지 습관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3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령은 이 습관들을 즐거운 시간과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기록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건강 이야기를 나눠요. 그 시간이 참 따뜻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가족과 이야기하거나 좋아하는 풍경을 보며 실천하는 시간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면서 창밖 나무를 감상하거나 취미를 즐기며 손주에게 이거 멋지지 않아? 하며 웃어보세요. 79세의 고객 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집안일이 귀찮다고 하셨죠. 제가 노래를 틀고 청소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집이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노래와 함께 집안일을 하시며 삶이 당당해졌다고 하세요. 습관을 즐거운 순간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답니다. 2번째 요령은 작은 알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냉장고에 건강 챙기기 라는 메모를 붙여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물 한 잔을 마시죠. 여러분도 책상에 돈 기록하기 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저녁에 친구 전화라고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아니면 운동화나 서의 붓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서 오늘도 독립을 챙겨야지라고 떠올리게 해보세요. 82세의 고객 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취미를 자주 깜빡하셨어요. 제가 탁자에 그림 도구를 놔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도구를 보자마자 그리기를 시작하셨고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알림은 이 습관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 같은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요령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이 5가지 습관을 매일 완벽히 할 필요는 없어요. 바쁜 날에 돈 기록을 깜빡하거나 친구 모임을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저도 바쁜 날엔 집안일을 미루거나 건강 루틴을 건너뛸 때가 있어.